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사기 행위 혐의로 미디어 메럴스 포 아메리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1월 6일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이전에 있었던 1월 6일 특별위원회의 행위를 조사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스다코타주의 한 공군기지 지도부가 군인들에게 친 트럼프 단체 소속 강사가 참석하는 시내 집회에 참석하면 군 경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군 소속 항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쳐 하와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합승자들은 무사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으로 영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버킹엄궁 국빈 방문 행사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영국에 210억 파운드, 한화로 약 34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헬리콥터를 동원해 화물선을 점령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은 그 배가 이스라엘의 배가 아니고 납치된 선원들도 이스라엘인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 상당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집값 상승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고치에 다다른 가운데 낙태권 문제가 개선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이틀 앞두고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73명이 집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의 탄핵 조사가 올해 말이면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탄핵 결의안이 실제로 하원에 발의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사기 행위 혐의로 미디어 매터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이 그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급진적인 언론 자유 반대 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 소식을 듣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워싱턴 익자미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팩스턴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중이 광장 참여를 줄여 자유를 제한하려는 급진 좌파 조직의 대략에 속지 않도록 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팩스턴의 수사 개시 발표를 전하면서 사기 행위에는 민사적, 형사적 처벌이 모두 적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미디어 메럴스 포 아메리카는 X가 친나치 콘텐츠 옆에 주요 기업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미디어 메럴스의 에릭 하나노키 기자는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백인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음모론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을 선전하는 콘텐츠 옆에 애플, 브라보, IBM, 오라클, 엑스피니티 같은 주요 브랜드의 광고를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컴캐스트, IBM,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이 X에서 광고를 중단해 X는 수익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X 보안팀에 따르면 미리엄 메러스의 기사는 가짜 X 계정을 만든 다음 게시물과 광고를 큐레이션하여 계정의 타임라인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경험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다고 X 측은 주장했습니다. X의 분석에 따르면 미리엄 메러스는 자신이 만든 계정의 타임라인을 반복적으로 새로 고침해서 X가 혐오 게시물에 가까운 광고를 생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X는 이 계정이 평균적인 X 사용자가 보는 광고 수의 13배에 달하는 광고를 봤다고 말합니다. X에 따르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특정 광고가 게재된 것을 본 유일한 사용자가 미리엄 메러스 작성자였습니다. X 보안팀은 당일 X에서 발생한 55억 건의 광고 노출 중 미리엄 메러스 기사에 소개된 모든 오가닉 컨텐츠에 대한 광고 노출은 총 50건 미만이었다고 썼습니다. 온라인 매체 퍼블릭 설립자인 마이클 셸렌버거는 문제의 컨텐츠 옆에 광고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리엄 메러스의 방법을 재현해 봤다면서 우리는 어제 계정을 만들고 미리엄 메러스의 기사에 나온 네오나치 계정 중 11개를 팔로우했다고 밝혔습니다. 퍼블릭은 자신들의 실험에서 백인 민족주의 또는 친나치 컨텐츠 옆에 광고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극단주의자 계정 30개를 더 팔로우한 이후에도 여전히 타임라인에서 광고는 찾을 수 없었다고 퍼블릭은 전했습니다. 셸렌버거는 X에 올린 글에서 언론은 X가 애플, IBM 등의 광고를 친나치 컨텐츠 근처에 배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미리엄 메러스의 연구를 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미리엄 메러스의 진짜 목표는 반유대주의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론의 자유 플랫폼으로서의 X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1월 6일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이전 위원회의 행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지난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민감한 보안 정보가 포함된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4만 시간 이상의 의사당 보안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나는 마이크 존슨에게 1월 6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테이프 공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 망가진 삶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1월 6일 위원회의 모든 위원, 낸시 펠로시, FBI, 법무부, DC경찰, 의회경찰, 거짓말을 한 1월 6일 증인들 모두를 소환해야 한다면서 범죄 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소는 반드시 트럼프 법무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가 계속 말했듯이 마가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1월 6일 특별위원회는 공화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이들은 이 조직과 그 조사를 당파적 희극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의 한 공군기지 지도부가 군인들에게 친트럼프 단체 소속 강사가 참석하는 시내 집회에 참석하면 군 경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노트 공군기지 직원들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에는 지도자 여러분, 이번 주말에 시내에 갈 경우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시내에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조심하고 우려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도 덧붙어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 언급된 행사는 11월 17일 마이노트에 있는 주 박람회장에서 열린 다코타 애국 집회입니다. 문제의 문자 메시지는 특히 일부 집회 참석자들이 군인들과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직원들은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공군 에어맨 NCO, SNCO 페이지에 공유된 이 문자는 또한 이 행사에 구구단체인 터닝포인트 액션의 초청 연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합니다. 터닝포인트 액션은 2019년에 설립된 501c4 단체로 일반적으로 보수적 가치를 홍보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20년 대선 결과와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보수 정치권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가 2023년 7월 플로리다에서 개최한 액션 컨퍼런스에는 약 6,000명이 참석했으며 트럼프와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약 3분의 1이 연설자로 참여했습니다.
행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문자가 경고한 다코타 애국 집회의 연사는 터닝포인트 액션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타일러 보이어로, 보이어는 터닝포인트 USA에 합류하기 전 여러 정치적 직책을 맡았던 보수적 활동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이넛 공군기지의 장병들에게 보낸 문제의 메시지에는 터닝포인트 액션과 같은 단체에 참여하면 미군 복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터닝포인트 액션의 대변인은 팍스뉴스 디지털에 이 단체가 공식적으로 이 행사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들이 보낸 문자는 절대적으로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타일러 보이어는 단지 기조연설자일 뿐이다면서 터닝포인트 액션은 구구단체가 아니라 주류 보수단체이며 타일러 보이어는 변두리 인물이 아니라 애리조나주 출신의 RNC 위원이자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 조직가 중 한 명이고 터닝포인트 액션의 COO다 라면서 보이어 씨와 이 행사의 참석자들은 군인들과 대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군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 중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또한 이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군인의 경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충격적이고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군인들과 여성들이 보수단체 및 지도자들과 제휴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사건은 노스다코타와 워싱턴 DC 전역의 마이넛 공군기지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의회 청문회 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변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군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독극물 때문이라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문자 메시지는 11월 17일 마이노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암시하며 다코타 애국 집회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는데 마이노트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이 총격 사건은 마이노트 북서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코타 애국 집회가 열린 주 박람회장은 마이노트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이노트 경찰국 대변인은 팍스뉴스 디지털에 이번 총격 사건은 다코타 애국 집회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해군 소속 항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쳐 하와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해병대 대변인인 올랜도 페레즈 상사는 P-8A 항공기가 하와이 오하우 섬 동부 카네오헤만의 해병대 기지 활주로를 지나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페레즈 상사는 부상자 여부를 포함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후 하와이 관계 당국은 탑승자 9명이 전원 무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놀룰루 구조대 대변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9명 전원이 이미 무사히 구조됐다는 군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P-8A 해상 초계기는 정찰 및 정보 수집, 잠수함 추적 등 임무를 주로 맡는 항공기로 보잉사가 민수용 737 제트기를 기반으로 개발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버킹엄궁 국빈 방문 행사가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BBC는 현지 시간 21일 한국 대통령 방문을 위해 왕실 레드카펫이 펼쳐져라는 제목 기사에서 윤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웅장한 국빈 방문 예식이 치러졌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국빈 방문이 화려한 행사와 실용 정치가 혼합된 소프트 파워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은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에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린 에너지와 인프라 사업 등에 210억 파운드,
한화로 약 34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는 오찬 후 버킹엄궁 픽처 갤러리에 전시된 한국 관련 소작품 등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커밀라 왕비와 왕세자빈이 국빈 방문을 위해 한국에 색을 입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카밀라 왕비의 파란 코트와 왕세자빈의 선명한 빨간 망토가 한국 국기 색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웹사이트에 이날 윤 대통령 연설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 또 린지 호일 하원 의장 등의 연설문 원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9일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 남부에서 화물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헬리콥터를 탄 요원들이 화물선을 점령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이스라엘이 휴전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계속해서 납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납포된 선박이 이스라엘 회사의 소유가 아니며 이 배에 여러 국적의 선원이 있지만 이스라엘인은 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히랍 선박이 튀르키예를 떠나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로 향하던 차량 운반용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로 선적은 바하마에 등록돼 있으며 선원 22명이 승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해운 기업 니폰 유세는 납포된 선박은 영국 회사 소유이고 배를 빌려 자동차 운반선으로 운항했다며 선원 25명의 국적은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필리핀, 멕시코, 루마니아 등으로 일본인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납포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이란의 호전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 상당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위험성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포함됐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물가가 분명하게 안정될 때까지 한동안 긴축적인 입장을 유지하자는데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요약본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만약 향후 수개월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2%대의 물가 상승이라는 연준의 목표가 달성되는 방향으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FOMC 참가자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경제 상황을 지켜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연준은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FOMC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미국 주택 거래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10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379만 건으로 전월 대비 4.1%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6% 감소한 이 수치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다는 것이 NAR의 설명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 수요자의 지불 능력 감소와 집값 상승세가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에서 5.50%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달 8% 선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미국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39만 1,8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4% 올랐습니다. 로런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함께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든 것이 주택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고치에 다다른 가운데 낙태권 문제가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가 1970년대 이후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내 유권자 1,1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5%가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77%가 어떤 이유든 낙태에 대한 접근권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6년 조사 당시 52%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3분의 1만이 낙태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낙태권 찬성 비율은 공화당 지지자들과 비슷했으나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앞서 지난 7일 대선 경합주에서 치러진 주민투표와 주의회 선거 등에서 민주당이 연거푸 승리를 거두면서 낙태권이 내년 대선판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오하이오주 주민투표에서는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통과됐고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낙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유권자 개별로 보면 지지 정당에 따라서만 나눌 수 없는 미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틀 앞두고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3명이 집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케 카운티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2시 45분경 윈드몬트 드라이브에 있는 애틀랜틱 브룩헤이븐 아파트에 출동해 3층짜리 건물이 심한 화염으로 뒤덮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즉시 건물 전체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애완동물 2마리도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아직 조사 중이라고 했지만 예비 조사 결과 발코니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6가구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고 다른 6가구는 연기와 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을 하는 동안 40세대의 아파트 건물 전체가 대피해야 했습니다. 적십자는 피난처, 식사, 구호품, 정서적 지원 및 복구 계획을 제공해 이재민 가족을 돕고 있다고 AJC는 전했습니다. 적십자는 성명에서 현재 이재민들을 위한 접수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히고 그들은 식사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화재 영향을 받지 않은 가구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제 최근 나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원 공화당의 지도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탄핵 조사가 올해 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상당히 많은 증인들을 불러들였는데 일단 최소한 15명의 증인들을 불러들여서 증인 인터뷰를 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나올 사람이 이제 헌터 바이든이다라는 것이죠. 헌터 바이든한테는 이미 소환장이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도 소환장에 응하겠다, 증언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헌터 바이든이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긴 합니다. 뭐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헌터 바이든이 의회 증언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건 조사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 뿐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바이든 탄핵 결의안이 발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탄핵 조사는 할 수 있으나 탄핵 결의안을 발의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탄핵 결의안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부분은요, 공화당 내부에서 특히 중도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갈등을 점점 키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탄핵 조사가 절대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조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해서 내년으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결정적으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죠. 1월 15일부터 공화당의 코커스 예비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대선 예비선거가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바이든의 탄핵 카드를 공화당이 계속 쥐고 있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이제 매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매도해버리고 진짜 실제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당하면서 공화당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것이 결코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법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중도층 때문입니다. 어차피 싫거든요. 어차피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도 싫은데 제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도층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무당파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좋은 얘기 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 백악관에서는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안 샘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하원 공화당은 이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위 조사에 1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이거는 공화당만 그랬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은 더 심했죠. 1년이 뭡니까? 몇 년씩 트럼프 잡겠다고 계속해서 마녀 사냥했던 러시아 연루설 해가지고요. 결탁설. 음모론이었는데 결국은 조사해봤더니 FBI는 그게 가짜 정보인 걸 알면서도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고 결국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 측에서 트럼프한테 누명 씌운 거다. 결국은 다 드러났으나 그 드러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립니까? 4년, 5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거기 조사한 거 뭐 뮬러 특검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있던 또 다른 두 번째 특검도 마찬가지인 게 전부 다 국가 예산 몇백만 달러 써가면서 했던 거죠. 1월 6일 특별위원회는 어땠습니까? 공화당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상한 공화당원 2명을 데려다가 끼워 넣어서 민주당이 다수인 아주 이상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한답시고 1월 6일 사태를 조사를 했죠. 상당히 오랜 시간 끌었습니다. 1년 6개월 넘짓 시간을 끌면서 청문회도 하고 뭣도 하고 언론 플레이를 막 해가면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얻은 결론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로 몰아가려고 했으나 트럼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죠. 마찬가지인데 지금 백악관에서도 공화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반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1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조사를 해왔는데 공화당원들이 조사해가지고 얻어낸 증거 중에 실질적으로 조 바이든이 법을 어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게 지금 백악관의 이야기입니다. 1년을 보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 이게 이제 이안 샘스 백악관 대변인 성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들 자신의 증인과 그들이 입수한 수천 페이지의 문서는 그들의 거짓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조 바이든은 죄가 없다라는 결과만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는 더 조사가 진행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서 전폭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증거를 따라가야 된다. 하원 의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조사는 헌법상에서 주어져 있는 권리이고 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사를 통해서 나온 증거들이 있으면 그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증거이건 간에 라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많은 증거들이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황 증거의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싱 링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증거와 이 증거 사이에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연결고리가 없다. 결국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증인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국자들도 여럿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소환장을 낸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레슬리 울프라는 지금 검사보, 연방 검사보도 지금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벤 클라인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법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공화당 의원인데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대화가 더욱 정치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서둘러서 지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탄핵 결의안을 낼지 말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걸 뒤로 미뤄가지고 질질 끌어서 선거 전까지 계속 끌고 간, 민주당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질질 끌면서 몇 년씩 끌어가면서 계속 트럼프를 괴롭혀왔던 모습을 저희가 보았는데 공화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기에 마무리를 짓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조 바이든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탄핵 결의안이 발의되지 않거나 탄핵 결의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원에서 탄핵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상원에서 그걸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원에서는 당연히 탄핵을 시키지 않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 조사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탄핵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있는 여러 인터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모종의 발표가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는 하겠으나 하지만 탄핵 결의안이 발의될지는 사실은 미지수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탄핵 결의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제3지대,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이나 제3당, 녹색당 같은 그런 제3당의 대선 후보 출마자들이 만만치 않은 기세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브리핑에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면 하는 부분은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여러 가지 18명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소된 그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라는 이제 누명을 쓴 소송이죠.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한 피고인이 보석금을 취소하려는 이 페니 윌리스 풀톤 카운티 지방검사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보석금을 취소한다라는 이야기는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이제 압박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눈물의 호소가 있었고 법정에서 그리고 판사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페니 윌리스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지금 이제 보석금 책정을 유지하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판결들을 보면은요, 몇몇 곳에서 나오는 판결들이 결코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판결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리할 수도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어찌 보면은 상당히 상식적인 정치적인 공격을 되도록이면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식적이고 합당한 그런 판결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중심을 잡고 제정신을 좀 차려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저희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화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